배고픈 건 참을 수 있어. 근데 혼자인 건 널 왜 이렇게 무서운 걸까? 함께라면 괜찮을 줄 알았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응, 우리 힘으로 무섭긴 한데 갇히니까 괜찮을 거야. 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 문 안쪽엔 익숙한 복도가 있고 냄새가 있고 매일 보던 천장에 금간 페인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쥔 가방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옷 몇 벌, 낡은 수첩 하나, 그리고 시설에서 받은 자립정착금 통장. 전부였습니다. 미선은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은주가 먼저 발걸음을 뗐습니다. 미선도 따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지만 말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동안 미선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은주도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둘은 같은 방을 썼고 같은 식탁에 앉았고 같은 규칙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침묵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앉았을 때 은주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어쩌면 떨리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미선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버스는 금방 왔습니다. 사람들이 타고 내렸습니다. 미선과 은주는 구석 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익숙한 건물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낯선 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선은 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유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바깥 풍경은 빠르게 지나갔지만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불안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작고 무거운 덩어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은주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미선은 말을 걸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면 거짓말 같았고 불안하다고 말하면 서로가 더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작은 도시였습니다. 건물은 낮고 거리는 좁았습니다. 역 앞에 내렸을 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찬바람이었습니다. 미선은 옷깃을 여몄습니다. 은주는 가방을 다시 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부동산은 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중년 남자가 눈을 들었습니다. 표정은 무뚝뚝했습니다. 미선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은주가 먼저 말했습니다. 보증금 적고 월세 싼 곳을 찾는다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방을 보러 갔습니다. 골목 안쪽 낡은 건물 2층이었습니다. 계단은 삐걱거렸고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창문은 하나였고 햇빛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방 안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미선은 문틈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이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돈은 한정되어 있었고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계약은 빠르게 끝났습니다. 도장을 찍고 열쇠를 받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열쇠였습니다. 미선은 그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풀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옷을 개고 수첩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은주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미선은 바닥에 앉아 무릎을 안았습니다. 첫날 밤이 왔습니다. 전등은 하나뿐이었고 불빛은 약했습니다. 방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시끄러웠습니다. 미선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은주도 깨어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걸 알았습니다. 호흡 소리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어둠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희미한 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선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시설의 천장과는 달랐습니다. 그곳에는 금이 없었지만 이곳에는 얼룩이 있었습니다. 함께라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괜찮지 않았습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고 두려움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그걸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은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은 여전히 낯설었고 생활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만 흘렀습니다. 미선은 창가에 앉아 밖을 보거나 수첩에 아무 의미 없는 글자를 끄적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은주는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처음엔 괜찮냐고 물었지만 나중엔 그마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은주는 자주 밖에 나갔습니다. 어디 가는지 말하지 않았고 미선도 묻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녁 은주가 편의점 봉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안에는 컵라면 2개와 삼각김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선은 물을 끓였고 둘은 말없이 라면을 먹었습니다. 국물은 짜고 뜨거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은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생활비 이야기였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 월세, 공과금, 식비. 계산을 해보니 석 달이 1개였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였지만 입 밖으로 나오니 무게가 달랐습니다. 은주는 테이블에 손을 얹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은주가 다시 말했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봐야 한다고. 뭐라도 해야 한다고.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둘은 구인 광고를 찾아다녔습니다. 식당, 카페, 편의점, 마트. 문을 두드렸지만 대부분 거절당했습니다. 경력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혹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였습니다. 가끔은 이유조차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항상 무거웠습니다. 미선은 은주의 뒷모습을 따라 걸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발걸음도 느렸습니다. 미선도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밤 은주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잠깐 머리를 정리하고 싶다고. 복잡하다고.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쉬고 싶으면 쉬라고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은주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슬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미선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뭐라고 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은주는 말없이 옷을 개고 물건을 챙겼습니다. 새벽이 되자 은주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미선은 현관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어두운 복도에 둘만 서 있었습니다. 은주는 잠깐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리하고 올게, 미안해.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미선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방으로 돌아왔을 때
방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주가 쓰던 이불, 은주가 앉던 자리, 은주가 두고 간 빈 공간. 미선은 그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은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미선은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은 없었습니다. 미선은 은주를 기다렸습니다. 문소리가 날 때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이웃의 발소리뿐이었습니다. 기다림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미선은 깨달았습니다. 은주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그 말은 거짓이었다고. 정리하고 온다는 말, 잠깐만이라는 말, 미안하다는 말.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미선은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속이 파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은 눈을 떴습니다. 방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은주의 숨소리가 없었습니다. 이불 넘어가는 소리도 작은 한숨 소리도 없었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은주가 쓰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개켜져 있었고 베개는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세면대로 갔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졌습니다. 미선은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배가 고픈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감각이 무뎌진 것 같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 학교 가는 학생, 장 보러 가는 어르신, 모두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어 보였습니다. 미선만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해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갈 곳도 없었습니다.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월세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구인 광고를 오려 붙인 페이지였습니다. 이미 다 거절당한 곳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도해야 했습니다. 혼자서 오후가 되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마트 앞을 지나고 카페 앞을 지났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변엔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밝은 소리였습니다. 미선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선도 일어났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전등을 켰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방을 채웠습니다. 미선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물과 김치 몇 조각. 그게 전부였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미선은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얼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왔을 때보다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은주는 지금 어디 있을까? 괜찮을까? 아니면 자신처럼 혼자 방에 앉아 있을까? 아니면 이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까? 미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잠깐만이야. 금방 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얕은 잠이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시설 복도를 걷는 꿈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였습니다. 문을 열어도 또 복도였습니다. 깨어났을 때 해가 떠 있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혼자인 하루였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미선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라는 것을, 기댈 사람도 함께할 사람도 없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녁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미선은 옷깃을 여미며 골목을 걸었습니다. 갈 곳은 없었지만 방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갇혀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은 목적 없이 이어졌습니다. 골목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지만 매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바닥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미선은 그 그림자를 밟으며 걸었습니다.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허기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편의점에 들어갈 돈도 아까웠습니다. 통장 잔액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 다다랐을 때 미선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작은 가게 하나가 보였습니다. 낡은 간판에 보리밥집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글씨는 발에 있었지만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유리창 안쪽으로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따뜻해 보이는 불빛이었습니다. 미선은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밥을 먹는 사람, 그릇을 나르는 사람,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냄새도 났습니다. 된장찌개 냄새, 밥 냄새. 미선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동전 몇 개가 만져졌습니다. 1,000원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다시 물러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배에서 또 소리가 났습니다. 허기보다 더 큰 무언가가 미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저 따뜻한 곳에 있고 싶다는 갈망이었을지도. 미선은 천천히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손잡이가 차가웠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밀었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작고 맑은 소리였습니다. 가게 안의 시선이 일제히 돌아왔습니다. 미선은 움찔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테이블 4-5개가 전부였습니다. 대부분 손님으로 차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메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격은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에겐 그마저도 부담스러운 숫자였습니다. 카운터 뒤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습니다. 표정은 무뚝뚝했습니다. 그가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은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주문할 돈도 없었고 그냥 들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불빛에 이끌려왔을 뿐이었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턱으로 빈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조심스럽게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나무 의자였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잠시 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보리밥 한 그릇, 된장찌개, 반찬 몇 가지.
그걸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미선은 당황했습니다. 주문하지 않았다고, 돈이 없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먹어. 짧은 말이었습니다. 명령도 아니고 권유도 아닌 톤이었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선은 남자를 올려다봤습니다. 남자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밥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따뜻한 김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집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밥을 다 먹었을 때 그릇은 깨끗했습니다. 미선은 마지막 반찬까지 남기지 않고 먹었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포만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계산을 해야 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사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미선은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동전들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몇백 원. 터무니없이 부족한 액수였습니다. 카운터 쪽을 힐끗 봤습니다. 남자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서 있었습니다. 미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카운터 앞으로 갔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물기 묻은 손을 행주로 닦았습니다. 미선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죄송한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지금은 못 드리는데. 말이 끊겼습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뒤섞였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알아. 남자가 말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는 팔짱을 꼈습니다. 밥은 줄 수 있어. 미선은 그 말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대신 그냥은 안 돼. 미선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자는 주방 쪽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설거지, 청소, 심부름. 할 수 있어? 미선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밥 먹은 만큼 일해. 공짜는 없어. 그게 규칙이야.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톤이었습니다. 미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거절하고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다시 빈 방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배고픔과 외로움이 기다리는 곳으로. 할게요.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실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춘호야. 주인.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미선도 이름을 말했습니다. 춘호는 주방으로 들어가라고 손짓했습니다. 주방은 좁았습니다. 싱크대에 설거지할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춘호가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앞치마였습니다. 저기서부터 시작해. 춘호가 그릇들을 가리켰습니다. 미선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손을 물에 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문지르고 헹구고 물기를 털었습니다. 손이 금방 시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춘호는 옆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칼질 소리, 기름 지글거리는 소리, 물 끓는 소리. 주방은 시끄러웠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미선은 손을 닦았습니다.
손가락이 쭈글쭈글해져 있었습니다. 춘호가 다음 일을 지시했습니다. 바닥 닦기, 테이블 정리, 쓰레기 버리기. 미선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덜 무거웠습니다. 뭔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녁 장사가 끝나갈 무렵 춘호가 다시 밥을 내왔습니다. 미선은 놀랐습니다. 춘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랬으면 먹어야지. 미선은 또 밥을 먹었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나지 그저 고맙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미선은 일어났습니다. 춘호가 물었습니다. 내일도 올 거야? 미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춘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은 가게를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올 때와는 달랐습니다. 배는 불렀고 마음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미선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작은 시작이지만 그래도 시작이라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방은 여전히 좁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숨막히지는 않았습니다. 미선은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내일 또 가야 한다. 일해야 한다. 그 생각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잠이 왔습니다. 깊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잠이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미선은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일어났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정신이 들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방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밝았습니다. 미선은 어제 걸었던 골목을 다시 걸었습니다. 찬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보리밥집에 도착했을 때 불이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춘호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왔어. 짧은 인사였습니다. 미선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춘호는 이미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쌀을 씻고 야채를 다듬고 국물을 끓였습니다. 미선은 그 옆에서 할 일을 찾았습니다. 파를 썰고 콩나물을 다듬고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춘호는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이거 씻어. 저기 놔둬. 조심해.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랐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일꾼 복장의 남자였습니다. 단골인 듯 했습니다. 춘호가 묻지도 않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미선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차가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손을 움직이는데 집중했습니다. 손님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아침 장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선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릇을 나르고 물을 채우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춘호는 주방에서 쉬지 않고 요리했습니다. 아침 장사가 끝났을 때 미선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등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춘호가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앉아. 잠깐 쉬어. 미선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춘호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미선은 단숨에 마셨습니다. 잠시 후 춘호가 밥을 내왔습니다. 보리밥과 된장찌개, 김치. 간단한 상차림이었지만 미선에겐 충분했습니다. 먹어. 춘호도 맞은편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둘은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 국물 넘어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미선이 설거지를 하려 했습니다. 춘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이건 내가 할게. 넌 바닥 좀 닦아. 미선은 걸레를 들었습니다.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구석구석 꼼꼼하게 닦았습니다. 더러운 물이 걸레에 묻었습니다. 헹구고 또 닦았습니다. 점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선은 또 야채를 다듬었습니다. 손끝이 시렸지만 익숙해져 갔습니다. 칼질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점심 장사도 바빴습니다. 회사원들이 들어왔습니다. 학생들도 왔습니다. 춘호는 능숙하게 주문을 처리했습니다. 미선은 그 옆에서 최대한 돕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실수도 했습니다.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고 주문을 헷갈렸습니다. 춘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천천히 해. 급하게 하면 더 늦어져. 그 말이 미선을 진정시켰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이 줄었습니다. 춘호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미선도 따라했습니다. 환풍기를 닫고 냉장고를 정리하고 조미료통을 정돈했습니다. 저녁 장사 전 잠깐의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춘호가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미선은 구석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나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쓸모가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장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바빠졌습니다. 미선은 이제 조금씩 요령이 생겼습니다. 움직임이 빨라졌고 실수가 줄었습니다. 밤 9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춘호가 문에 닫힌다는 팻말을 걸었습니다. 미선은 마지막 설거지를 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춘호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미선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오늘 품삯. 미선은 망설였습니다. 밥값을 갚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춘호가 말했습니다. 밥값은 따로야. 일한 건 따로고. 받아. 미선은 천천히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에 묵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춘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내일도 올 거지? 미선은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밖으로 나왔을 때 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춥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봉투가 따뜻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는 길, 미선은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품에 안고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방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책상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첫 품삯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받은 첫 돈이었습니다. 미선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10,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에겐 세상 어떤 돈보다 소중했습니다. 이 돈은 누가 준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번 것이었습니다. 미선은 돈을 접어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텼습니다. 내일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금방 잠이 왔습니다. 깊은 잠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선의 하루는 이제 리듬을 찾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보리밥집으로 가고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돌아왔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물에 불어있던 손가락 끝이 갈라졌습니다. 춘호가 핸드크림을 건넸습니다. 말없이 내밀었습니다.
미선은 받아서 발랐습니다. 가게에 익숙해질수록 미선은 춘호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행동으로 많은 걸 말했습니다. 손님에게 친절했고 음식에 정성을 들였고 청소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사가 끝나고 미선이 마지막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춘호가 맥주 캔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를 미선에게 건넸습니다. 한 잔해. 미선은 당황했습니다. 술을 마셔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춘호는 이미 캔을 땄습니다. 미선도 조심스럽게 캔을 땄습니다. 둘은 카운터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춘호가 먼저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선도 조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익숙해졌어? 춘호가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요. 춘호는 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 봤어. 눈빛이 다르더라. 미선은 춘호를 쳐다봤습니다. 춘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갈 곳 없는 사람 눈이야. 나도 알아. 옛날에 나도 그랬거든. 미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춘호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뭐 했어?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춘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떠돌았지. 이것저것 했어. 공사장도 가고 공장도 가고 돈 벌면 날리고 또 벌고 캔을 한 번 더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정신 차렸어. 이러다간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여기 차렸지. 한 10년 됐나? 미선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춘호의 목소리에는 후회도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톤이었습니다. 너도 그럴 거야. 춘호가 미선을 봤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계속하면 달라져.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춘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찍 자. 내일도 일해야지.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선은 혼자 남았습니다. 맥주 캔을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가게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중년 여자였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앞치마를 입고 들어왔습니다. 춘호가 소개했습니다. 말순이. 여기서 같이 일해. 말순은 미선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표정은 무뚝뚝했습니다. 미선은 인사를 했습니다. 말순은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말순은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했습니다. 미선보다 훨씬 능숙했습니다. 미선은 주눅 들었습니다. 실수할까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선이 실수하면 짜증내지 않고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무거운 걸 들 때는 도와주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말순이 미선에게 차를 한 잔 내밀었습니다. 보리차였습니다. 미선은 받아서 마셨습니다. 힘들지? 말순이 물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말순은 미선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짓말은 얼굴에 다 써 있어. 미선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말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힘든 건 당연해. 안 힘들면 그게 이상한 거지. 말순은 차를 홀짝였습니다. 중요한 건 힘들어도 계속하느냐 마느냐야. 넌 계속하고 있잖아. 그럼 된 거야. 미선은 말순을 봤습니다. 말순은 무뚝뚝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지금 가진 게 많지 않아도 괜찮아.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 자신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 그 말은 잔잔했지만 미선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네, 알겠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실했습니다. 말수는 미선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래, 그 정신 잃지 마. 그날 밤 미선은 방으로 돌아와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펜을 들고 글을 썼습니다. 포기하지 않기. 오늘도 버텼다. 내일도 버틸 수 있다. 짧은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에겐 충분했습니다. 수첩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미선은 생각했습니다. 춘호의 말, 말순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말들이 작은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선은 이제 알았습니다. 삶에는 규칙이 있다는 것을. 쉽지 않지만 지켜야 하는 규칙. 포기하지 않는 것. 계속 버티는 것. 자신을 놓지 않는 것. 그 규칙을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루하루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미선의 삶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해갔습니다. 보리밥집에서의 일은 이제 익숙했습니다. 춘호와 말수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말은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미선은 돈을 모았습니다. 조금씩이었지만 꾸준히 모았습니다. 통장 잔액이 늘어나는 걸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방도 조금 나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햇빛이 드는 방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미선은 장을 보러 시장에 갔습니다. 말순이 부탁한 재료를 사야 했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미선은 메모지를 보며 가게를 돌아다녔습니다. 채소 가게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누군가와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려던 입이 멈췄습니다. 은주였습니다. 2년 전 그날 밤 문을 나간 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얼굴이었습니다. 은주도 미선을 알아봤습니다. 둘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시장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상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음악이 흘렀지만 미선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주의 얼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야위었습니다. 뺨이 움푹 들어갔고 눈 밑에 그늘이 졌습니다. 옷은 깨끗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미선아.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은주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색한 질문이었습니다. 2년 만에 나누기엔 너무 가벼운 말이었습니다. 미선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너는?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냥.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둘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둘은 비켜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었습니다. 미선아, 저기. 은주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때 일 미안해. 미선은 은주를 봤습니다.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미선도 울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 미선이 물었습니다. 묻지 않으려 했지만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리 둘이 있으면 돈이 더 빨리 떨어질 것 같았어. 그래서 혼자면 더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아니었어. 혼자는 더 힘들었어. 너무 외로웠어. 은주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미선은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되었습니다. 그때의 두려움을, 외로움을, 절박함을. 나도 무서웠어. 미선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근데 나는 도망가지 않았어. 버텼어. 은주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미선이 계속 말했습니다. 너를 이해해. 근데 용서는 못해. 아직은.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아. 당연해. 둘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덜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잘 지내. 미선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은주가 불렀습니다. 미선아. 미선은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너 괜찮아 보여. 다행이야.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장을 다 보고 시장을 나왔습니다. 손에 든 봉지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보리밥집으로 가는 길 미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아팠습니다.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가게에 도착했을 때 말순이 미선의 얼굴을 봤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미선은 받아서 마셨습니다. 괜찮아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괜찮겠지. 미선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릇을 닦고 채소를 다듬었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은주를 만난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나간 일 중 하나였습니다. 미선은 이제 알았습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쩌면 영영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미선은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은주도 자신의 삶을 살 것입니다. 각자의 길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미선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일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미선은 이제 보리밥집의 중요한 일원이었습니다. 춘호가 자리를 비울 때는 미선이 주방을 맡았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미선을 알았습니다. 인사를 건넸고 농담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사가 끝나고 춘호가 미선을 불렀습니다. 안쪽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춘호와 말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춘호가 말했습니다. 미선은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긴장이 되었습니다. 춘호가 차를 따랐습니다. 미선에게도 한 잔 내밀었습니다. 미선은 받아들었습니다. 미선아. 춘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지? 미선은 계산했습니다. 2년 반쯤요. 춘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배웠어?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리도 장사도 사람 대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버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 춘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계속했습니다. 이제 내 가게 차려도 되겠어. 미선은 눈이 커졌습니다. 춘호가 웃었습니다. 드물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놀랐어? 근데 진짜야. 너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어. 말순도 거들었습니다. 우린 내가 계속 여기 있어도 좋아. 근데 내 꿈이 뭐야? 미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꿈.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미선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춘호가 말했습니다. 그럼 생각해봐. 천천히. 급할 거 없어. 미선은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오래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작은 가게를 차리고 싶다고, 보리밥집처럼 배고픈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주는 곳. 춘호에게 말했습니다. 춘호는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도와줄게. 그때부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춘호는 장사의 노하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수는 요리 비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미선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돈도 모아야 했습니다. 미선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쉬는 날에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한 푼 한 푼 모았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통장에 목돈이 모였습니다. 작은 가게를 차리기에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보리밥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점포가 나왔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미선에게는 완벽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했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춘호와 말순이 도와주었습니다. 오픈날 보리밥집은 쉬었습니다. 춘호와 말순이 미선의 가게로 왔습니다. 첫 손님이었습니다. 잘 부탁해. 춘호가 말했습니다. 미선은 밥상을 차렸습니다. 보리밥과 된장찌개, 김치. 보리밥집에서 배운 메뉴였습니다. 춘호가 한 숟가락 떴습니다. 씹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어. 말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격이야. 미선은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미선의 가게가 시작되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단골도 생겼습니다. 미선은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좋은 재료를 쓰고 정성껏 요리했습니다. 손님을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춘호에게 배운 대로 했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은주였습니다. 미선은 놀랐습니다. 은주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앉아. 미선이 말했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미선이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뭐 먹을래? 은주는 메뉴판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보리밥 정식이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밥상을 내왔습니다. 은주 앞에 놓았습니다. 은주는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식사를 마친 은주가 계산을 했습니다. 미선은 받았습니다. 맛있었어. 고마워. 은주가 말했습니다. 미선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은주는 문 쪽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돌아봤습니다. 미선아, 잘 됐다. 진심이야.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미선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은주도 미선도 같은 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길이었습니다. 미선은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미선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장사를 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3년이 더 흘렀습니다. 미선의 가게는 이제 동네에서 소문난 곳이 되었습니다.
맛있고 저렴하고 정직한 가게.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선은 여전히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재료를 준비하고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손님을 맞이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지겹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미선은 보리밥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바쁜 일상에 춘호와 말순을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가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춘호가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머리가 더 휘어졌습니다. 말순도 보였습니다. 둘은 여전히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춘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선을 보고 웃었습니다. 오랜만이네. 미선도 웃었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말순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미선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앉아. 밥 먹고 가. 미선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익숙한 자리였습니다. 처음 왔던 날 앉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춘호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보리밥과 된장찌개, 김치. 변하지 않은 메뉴였습니다. 미선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떴을 때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처음 이 밥을 먹었던 날, 배가 고팠고 외로웠고 두려웠던 날. 맛있어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춘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식사를 하는 동안 춘호와 말순이 옆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선의 가게 이야기, 동네 소식, 별것 아닌 이야기들.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에게 춘호와 말순은 가족이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식사를 마치고 미선은 계산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춘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그냥 먹고 가.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내고 가요. 미선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돈을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춘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그래. 고맙네. 미선은 웃었습니다. 춘호도 웃었습니다. 말순도 웃었습니다. 또 올게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춘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와. 미선은 가게를 나섰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자신의 가게에서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내일 쓸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미선은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웃었습니다.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미선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별들. 처음 시설을 나섰던 날도 이런 하늘이었을까? 미선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너무 불안해서 하늘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급할 것 없었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었고, 내일 할 일이 있었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미선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씻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깨끗한 천장이었습니다. 얼룩도 금도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내일도 잘 보낼 것입니다. 은주를 용서했는지는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영영 완전히 용서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미선은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춘호와 말수는 여전히 보리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어딘가에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그리고 가끔 같은 밥상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지우지는 못해도 현재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미선은 잠이 들었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좋은 꿈이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밥을 짓고 손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미선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하지만 괜찮은 이야기. 흔들렸지만 버텼고 넘어졌지만 일어섰고 외로웠지만 견뎌낸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은 이야기. 미선은 잠결에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